이번 시간에는 백석의 국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백석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시인으로 주로 일제강점기 이전에 평화롭고 또 순수하고 공동체적 유대감이 살아있는 시를 주로 썼습니다. 자, 백석의 작품은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 백석의 국수와 백석의 여우난골족이라는 작품은 정서가요, 매우 정겨워요. 부정적 정서가 하나도 없다는 것. 그래서 대비적인 시어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다른 작품에 비해서요. 다른 작품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와 대비되는 모습이나 혹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그런 시들이 있는데, 그것과 달리 물론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은 똑같지만 그렇죠? 흥겨운 분위기만이 남아있는 게 표현한 게 이 백석의 국수랑 여우난족골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회상적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그림의 정서는 바탕으로 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백석이 이 국수를 창작할 때는 1941년이래요. 그래서 1941년은 일제의 핍박이 더 심해져서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그 아래에 한글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그 다음에 창씨 개명 등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정책이 많이 아주 강화되었을 시기라서, 그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보존하고 국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에서 이런 이 시 국수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우리 민족의 전통성,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 이런 것이 중요한 시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백석 시인은 고향이 평안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평안도 사투리가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 작품에는 고유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 해석,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나머지 표현법은 그죠? 그냥 도구적으로 확인하면 되는데요. 표현법은 반복과 열거, 그 다음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그것만 사용되었으니까 그거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볼게요. 눈이 많이 와서 산에 새가 벌로 나려 먹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면 그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내리나 보다. 여기까지 보면 이 시에 공간적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네요. 공간적 배경은 바로 어떤 산골 마을이 되겠어요. 왜요? 산에 있는 새가 벌로 내려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눈이 많이 오니까 겨울임을 알 수 있고, 눈 구덩이를 통해서 겨울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산에 있는 새가 벌로 내려와. 왜요? 눈이 많이 와서 나려 먹인다, 계속 내려온다. 눈 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자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그 무슨 반가운 것은 바로 국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시에는 국수라는 시어가 제시되지 않고 이렇게 지시어로 그 무슨 반가운 것, 이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국수라는 단어를 제시하지 않고 이것 혹은 그 무슨 반가운 것, 산멍에 같은 분투를 타고 오는 것, 이렇게 지시어를 사용한 이유는 국수라는 이미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국수가 우리 전통적인 음식이고 이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작가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수는 그럼 언제 먹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국수는 눈이 많이 내릴 때 먹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무슨 반가운 것, 그러니까 이 시에 등장하는 마을 사람들은
눈이 많이 오면 국수를 먹는 전통이 있었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꿩 사냥을 하고 왜 해요? 국수에 곁들여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꿩 사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동들, 아이들, 가난한 엄마는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간대요. 자, 엄마는 가난한데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는 이유는 그죠? 김치를 꺼내기 위해서죠. 자, 그러니까 꿩도 국수와 곁들여 먹는 음식, 김치도 국수와 함께 곁들여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재미는 김치가 얼지 않도록 집 같은 걸로 쌓아놓은 움막이라고 하네요.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한다. 왜? 눈이 오면 국수를 먹는 어떤 전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흥성흥성은 이 마을 사람들이 국수를 먹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한 음성 상징어가 되겠네요. 자,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국수죠. 그렇죠? 다음 봅시다. 이것은 어느 양지기 혹은 응달 쪽 외딴은 산 옆 은댕이 예대가리 밭에서 하룻밤 뽀얀 흰김 속에 접시기 소기름 불이 뿌연 부엌에 산멍에 같은 분투를 타고 온대. 이 국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양달 혹은 응달 외따른 산 옆에 평평한 곳 대여섯 낮 동안 갈 정도의 밭에서 뽀얀 흰 김 속에서 접시기 소기름 뿌리 뿌연 부엌으로 와서 구렁이 같은 국수 틀을 타고 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분틀은 국수 틀을 의미하는데, 국수 틀에서 국수가 뽑아져 나오는 과정이 어디에서? 여기 밭에서 메밀, 이때 재료는 메밀이었대요. 그래서 메밀밭에서 부엌에서 다시 분투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산목에는 구렁이를 말한대요. 오래된 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국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묘사한 부분이다.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지지요. 다음, 이것은 국수는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그죠? 옛날부터. 근데 그 옛날은 즐겁던 세월이었어요. 실 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여름 속을 지나서 들그레한 9시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자, 이 국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봄, 그 다음에 여름, 가을을 지나서 온대요. 자, 그러면 이 메밀을 재료로 한 국수는 대대로 나며 죽으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은 뭐예요? 점잖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국수를 먹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구수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지붕마당에 우물둔덩이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어떤 하룻밤에 먹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국수는 아주 오랜 동안 우리 민족 공동체가 봄, 여름, 가을을 지나서 대대로 먹던 아주 의젓한 마음을 가진, 점잖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꿈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설화적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하는데, 자, 그럼 설화적 분위기는 뭐냐면, 설화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국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화적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먼못을 지나서 반복 열거 사용되고 있네요. 지붕에 우물둔덩이 한방울이 푹푹 쌓이는 어느 하룻밤에 먹는 음식이다. 그래서 우물둔덩은 그냥 우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평안도 사투리, 이 평안도 사투리와 고요를 통해서 우리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죠. 한방 눈이 푹푹 쌓이는 그날에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 그러니까 이제 아베는 성인이니까 좀 많이 먹나 봐요. 그 다음에 아들 앞에는 작은 그릇, 새끼사발이니까 아들은 조금 먹겠죠. 그죠? 이렇게 전통적으로 먹는 음식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사리다는 뭐냐면 동그랗게 말아. 그러니까 국수가 이렇게 담겨 있으면 국수의 모양이 이렇게 이게 그릇이라면 말려 있잖아요. 그 모양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고요. 자, 이것은 그 곰의 잔등이 옆에서 기려놨다는 먼 옛적 큰마니 큰 할머니 또 그 집등세기에서 서서 자책기를 하면 산 너머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온다. 이건 뭐예요? 이 국수가 오랜 전통, 아주 옛날에 할머니도 먹고 아주 옛날에 할아버지도 먹었던 전통적인 음식이다. 라고 말하면서 설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네요. 이것은 그만큼 오랜 전통을 가진 음식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은 국수를 만들어 먹으려는 사람들의 들뜬 기대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메밀이 국수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보이고요. 설화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이 국수는 우리 민족 공동체의 전통 음식임을 강조하고 있는 일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뭐 하는 것이다. 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담담한 어조를 보였고요. 또 하나, 그 무슨 반가운 것, 산멍에 같은 분투를 타고 오는 것, 또 새끼발에 그득히 사리워 오는 것, 먼 옛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은 다 뭘 가리키는 말이에요? 국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자, 2연을 가보면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라고 반가움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했으니까 어조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화자의 정서가 고양되는 부분입니다. 그 위쪽은 담담한 어조 것이다 라고 했어요. 평서형 어미를 통해서 담담한 어조를 보였다면 여기는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라는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고양되고 있다. 다음, 이 흐스무리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또 반복이죠. 요 뒤에 반복 나타나요. 그것은 뭐예요? 국수겠죠. 자, 그런데 국수를 또 감각적으로 형성하고 있네요. 희스무리한 것, 시가 부드러운 것, 촉감, 슴슴한 것, 맛이니까 싱거운 맛이래요. 미가 나타났고요. 겨울밤 정한이 익은 동치미 국물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주가를 좋아하고 싱싱한 상꽁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육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가 난대요. 자, 그래서 여기 동치미국과 댕춧가루, 고춧가루, 상꽁의 고기를 곁들여 먹는다. 국수는.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담배 내음새가 나고 자욱한 더북한 삿방 절절 끓는 아루꾸트를 좋아하는 이것은 국수인데, 자, 여기는 이제 국수를 먹는 방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국수를 먹는 방은 담배 냄새가 나고 탄수 냄새, 식초 냄새가 나고 수육을 삶는 냄새, 육수국 냄새, 후각적 이미지 두드러지고요. 더북한 삿방 절절 끓는 아루꿀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국수를 먹을 때는 이런 장소에서 먹어. 어떤 장소? 이런 냄새가 나는 곳. 그 다음에 아루꿀 아랫목에서 먹어. 절절 끓는 아랫목이니까 따뜻한 아랫목에서 먹어. 그 다음에 자욱하고 더북한 삿방의 아랫목이죠. 그래서 여기서 삿방은 뭔가 지푸라기 같은 것을 쌓아놓은 방이래요. 그래서 더북하는 그것을 지푸라기나 어떤 것을 잔뜩 쌓아 올린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잔뜩 쌓아 올린 절절 끓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국수를 먹는다. 그죠? 그래서 국수와 곁들여 먹는 음식, 국수를 먹는
그 아랫목에 대한 묘사. 그래서 국수의 재료와 특성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 이연이고요. 특히 이연은 어조의 변화가 느껴진다. 그 이전엔 담담한 어조였다면 여기는 정사의 고향으로 영탄적 어조가 드러난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에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바로 국수인데, 그리고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국수인데, 이 국수는 고담하다는 것은 꾸밈이 없고 소박하다, 수수한 것은 국수야. 자, 그리고 요 앞에서는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국수야. 살뜰하니 친한 것도 국수인데, 살뜰하니 친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깊은 것. 자, 국수는 우리 전통 음식이잖아요. 이 전통 음식을 먹는 우리 민족 공동체는 이런 특성을 가졌다는 거죠.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고 점잖고 무게 있는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수가 꾸밈이 없고 소박한 것처럼 우리 민족 또한 꾸밈이 없고 소박하다. 그래서 국수에 담긴 민족의 심성과 전통적인 삶에 대해서 3년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1년에서는 이제 기대감이 나타났어요. 그죠? 국수를 먹을 마을 사람들의 기대. 자,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설화적 분위기를 통해서 국수를 나눠 먹는 것이 우리 전통 문화였다는 것 강조했고요. 또 이연에서는 어조의 변화를 통해서 국수의 재료와 특성에 대한 묘사를 감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전통 음식인 국수를 혹은 국수로 대표되는 우리 전통 문화를 보존하자라는 내용이고요. 3년은 이 국수는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이면서 우리 민족의 정서와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하면서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은 오는 것이다 라는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바로 우리 국수가 우리 모두의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친근하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오는 것이다를 반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을 공동체의 오랜 전통과 삶이 계속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또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국수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의도는 바로 국수라는 우리 전통 문화가, 그죠? 국수로 대표되는 우리 전통 문화가 지속되길 희망하는 화자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방언, 그죠? 평안도 방언과 순 우리말을 사용했어요. 방언과 순 우리말을 사용하면 민족 공동체의 토착적 정서를 환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민족적 유대감, 즉 순 우리말은 우리 민족 고유어니까 민족적 유대감이라는 것을 활용하여서 생생하고 풍성한 분위기를 환기하고자 했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표현법에서 이제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만 다양한 표현법 2개, 하나는 반복과 열거, 하나는 다양한 이미지 사용인데요. 여기서 다양한 이미지 미각, 촉각, 그 다음에 후각도 있죠. 냄새가 나오니까. 그런데 공감각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이 시는 향토적 색채가, 향토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국수라는 전통적 소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세계를 재현하라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민족 공동체의 정서가 유지되길 바라는 것에 대한 갈망. 또 이를 통해서 주제는 고향의 정겨운 풍경과
공동체적 삶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고, 자, 이 시는 전체적으로 정겨운 모습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물론 그 밑바닥에는 옛날 그 일제강점기 이전에 순수하고 평화롭고 공동체의 유대감이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그 전제로 해서 그리움이 묻어나긴 하지만 시 표면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나와 있지 않고요. 또 역시 안타까움의 정서가 시 표면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는 하나도 없다는 것,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니은다, 그죠? 것이다라는 현재형 어미를 통해서 사실감, 생동감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산문적 진술이지만 산문체는 아니에요. 산문적 진술이라는 것은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산문체가 아닌 이유는 1년, 2년, 3년 연의 구분이 있기 때문이다. 요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우낭골족이라는 작품은 이 시와 완전 유사하다. 뭐 어떤 점에서 유사하냐면 시 전체의 분위기가 과거를 회상하는 건 맞지만 공동체의 정겨운 긍정적인 모습만 나타나 있죠. 여우난족골에서는 명절이 되어서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즐거운 모습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국수와 여우난족골은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네,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